네, 안녕하십니까. 공선배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때는 국가직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시간도 좀 짧았고요. 이번에는 지방직 면접 위주로 제가 가능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면접은 여러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아마 동영상을 2번 나눠서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압박을 받으면 저도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저는 시간, 약속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히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약간 더듬게 되고, 근데 좀 가능하면 느긋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무원 면접은 민간기업 면접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면접 지도하시는 분이나 공무원 면접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통은 이제 면접하면 사기업 면접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종은 약간 폐쇄성도 있고 또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면접에서는 주로 재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가지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외모도 좀 보게 되고요. 근데 공무원은 재능은 보는 게 아니고요. 거의 인성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관공서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무원을 친절한 거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업종 자체가 대민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고 정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주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면접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 국가 간에 투철하고 뭘 하죠. 국가 간에 투철하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면접관도 인성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보게 된다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MZ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세대에 가까운데, 저 같은 세대는 이제 기성세대고, 저 같은 세대가 공무원 생활을 한 거와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들 때 같으면 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뭐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또 승진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좋은 보직을 받으려고 그런 욕망도 있고요. 굉장히 치열했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워라밸 추구하고 뭐 개인주의 사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신규 공무원들이 입사하고도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또 트러블도 좀 생기고요. 그러면 면접관들은 그걸 알거든요. 내가 요즘 젊은 신규 학교생들 이렇게 보니까 태도도 안 좋고 우리 때하고 다르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 면접관으로 가게 되면 그런 친구들 뽑으려고 발굴해내려고 그래요. 저 친구도 들어오면 분명히 조금 야근 같은 거 시키게 되고 조금 힘든 일 시키게 되면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실질적인 공무원 면접의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나머지 뒤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안 듣고 그것만 이해만 다 하셔도 공무원 면접에 대한 임하는 태도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무원 면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투자할 가치와 목적, 이유가 있는 것. 그 다음 노력과 비용 들죠. 공무원 면접학원에 가면 돈 많이 받잖아요. 비용 많이 들잖아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자기가 일 배수 밖에 있는 사람 있죠. 배수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수 안 받으면 최종 합격 안 되잖아요. 내가 합격은 해야 되는데 점수가 1배수 밖이다 하면 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합격은 절실하면 어쨌거나 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면접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면접 지도하시는 분들도 간과하는 게 컷에 합격해요. 1배수 컷에. 1배수 컷에 합격하시면 1배수 밖에 있는 사람이 우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밀려서 떨어집니다. 보통만 받아도. 그러니까 컷에 붙은 사람도 면접을 열심히 해서 우수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발표력이 부족한 사람.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나와서 뭐 발표하라 하면 떨리고 말 못하고 막 땀 흘리고 긴장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본인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면접관 가면 면접관이 어떤 거예요? 거의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제가 나이는 좀 있어서 뭐 오늘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편이기 때문에 면접관 가보면 저랑 비슷한 느낌 들 겁니다. 한 50대쯤 되시는 분들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분한테 거의 아버지 삼촌 같은 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지 않은 사람들. 친구들하고 말 잘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말할 때는 또 존댓말도 쓰고 예의도 갖춰야 되는데 평소에 습관이 안 돼가 있으면 또 힘들죠.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면접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중 하는 사람은 나는 0.8배수, 0.9배수라서 보통만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내가 또 면접 봐서 모르는 게 나와서 말을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미흡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최종 발표할 동안에 쫄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면접 학원을 가든지 또 스타디도 하든지 자기가 본인이 엄청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면접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무원 학원, 면접 학원 같은 데 갈 필요도 없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방직 면접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방직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씁니다. 안 쓰는 뭐 교육청 같은지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를 거의 쓰는데 자기소개서는요, 면접에 실질적인 준비해야 될 이유는 면접관한테 나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방지를 해야 되고 좋은 질문을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써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잘 보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거 자기소개서를 쓰면 면접관이 이거 보고 분명히 나한테 좋은 질문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대답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좋은 것으로서 묻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면접 잘 보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면접 학원 같은 데서 그거 안 중요하다, 면접관이 안 본다 라고 말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지도할 능력이 안 되든지, 자기소개서 글 쓴 거, 이거 글 쓰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능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대충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지도할 때 보면요, 저는 하루 잡습니다. 어느 지도는 언제까지 내려가면,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적어도 3일 전, 뭐 이틀 전에, 이틀 후에 한번 3일 전에 제가 그걸 완성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혹시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오면 학생들, 학생 우 모아놓고 저녁 5시쯤 돼 마칩니다. 근데 빨리 마치는 학생은 한 두 번만 프린트, 제가 한번 수정하면 새로 또 프린트 해야 되잖아요. 한 두 번만 수정하면 되는데 부족하는 학생은 7번 정도 걸려요. 7번 걸리면 많은 사람들 같이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점심 먹고 5시, 4시 이때에 끝납니다. 아침 10시부터 해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지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힘들죠. 하루 풀로 그 매달려야 되니까요. 한 학생 오면 또 다른 학생 수정이 오면 또 보고 고쳐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할 때 거의 제가 지도한 학생들, 그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름은 다, 수험번호 이름 다 적어놓고 제가 샘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같은 진열 학생이 계시면 그거를 먼저 참고해라 해서 무에서 유창조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참고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이 안 보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면접관이 먼저 봐요. 그래서 요건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체크해두면 나중에 그 묻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썼던데, 실제로 그 수험생들 생각은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유도해야 되고, 나쁜 질문은 방지해야 된다는 거. 그거 차이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그게 뭐 당연하게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히는 건 쓰면 안 되겠죠. 집안, 뭐 아버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은 세 분이 들어옵니다. 면접관은
이제 그 행정직 같으면 행정직 3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수직렬 있죠. 그러면 행정직하고 그쪽 해당 직렬하고 이렇게 섞어서 오는데, 한 분, 두 분, 한 분 될 수 있고, 한 분, 두 분 오기도 하고, 그거는 면접관 하실 분들이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간호직 같으면 간호직에 있는 사람 한 분, 행정직에 있는 사람, 토목직은 토목직에 있는 분, 행정직에 있는 분, 한 분 내지 2분, 이렇게 그거는 교차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질문은 공무원으로 공통적인 질문은 행정직에 있는 분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그 전공 직렬에 있는 분이 이제 묻게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별로 안 묻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보는 태도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말투, 태도입니다. 예.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이 친구가 말투, 태도, 저는 그걸 봅니다. 해필 물은 게 그 학생이 그걸 공부 못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또 해필 문제 그 학생이 그것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몰랐을 때의 태도를 보면, 능력 있는 면접관은 보면 이 친구는 똑똑한데 마침 요것만 모르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요 질문 내용 자체가 아주 전문성이 있느냐, 일반적인 거냐, 이것도 다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도 자기가 알고 기본적인 이야기만 조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미처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나 보면 선생님한테도 꾸지람 받거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르신한테 꾸지람 받을 때 태도가 좋은 학생들의 태도와 조금 불량하거나 인성이 안 좋은 막 어른들이 꾸지람하면 불쾌해하고 이런 수 있죠. 그게 면접했을 때 모르는 거 질문해서 나오는 게 딱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면접관들 대부분 다 50대쯤 되는데, 그쯤 되면요 다 갑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면접관이라도 좀 어벙한 면접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요즘에 면접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 보는데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그쯤 되면 대부분은 다 잘 봅니다. 그래서 뭘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할 때 거짓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자기 속에서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속에서 뭐라 썼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에 질문했을 때 그거하고 대치가 되면, 자기 속에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나요? 하면 거짓말 들통나요. 예.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던 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들통납니다. 우리 하는 말 있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이 일치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나쁜 행동보다 더 나빠요. 나쁜 행동은 실수할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하고 포정인데, 시선 처리는 면접관이 질문한 면접관에 답변할 때는 그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너무 빤히 쳐다보면 어떠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아이 컨택을 하고 코나 입이나 조금 밑에를 보면 좋겠죠. 코나 입, 어른한테 보니까 코나 입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위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3분이 계시면 그 3분의 울타리를 벗어난 시선이 가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앞에 3분이 계신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분 가운데 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 한 번씩 하고, 그 포정은 뭡니까? 웃는 게, 무조건 웃으라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단 말이죠. 약간 웃는다. 그 다음에 인사,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가끔 이제 인사 안 하는 학생이 한 5%쯤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가.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친구들 몇 사람 있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 나는 괜찮아. 근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럼 나한테만 인사 안 하는 게 평상시 때 인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인사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공무원 면접에 가서 면접관한테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안 하던 짓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색하죠. 그래서 평상시 때 인사를 잘해. 평상시 때 인사 잘하고 어른한테 공개하는 말 잘 쓰는 사람은 면접도 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면요, 한 달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한지. 그럼 그 친구는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예. 자, 지방직 면접에 태도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가치관이, 정치적 가치관이 좀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런 부분은 약간 중립적으로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뭐 진보, 보수, 뭐 좌우, 인 대립되잖아요. 그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하고 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예를 들면 뭐 노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노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진보적이고, 노조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약간 보수파 쪽이고, 그 다음 최저임금 인상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또 노조 쪽에서 최저임금 올리려고 그러고, 또 경영자나 사측인 사람들, 고용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두 개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생각은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은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의 좋은 점, 또 폐해, 또 최저임금이 올렸을 때 문제점과 장점, 내렸을 때 또 뭐 동결했을 때 문제점 이런 거 있죠. 그걸 같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정신이나 남을 배려하는 그 질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PR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자기는 평소에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사회 약자 보호석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석에 자리가 부족해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꼭 경로석만 들어가는 임산부라든지, 뭐 어린아이라든지, 뭐 장애인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저는 적극적으로 양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자기 PR을 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정답이 없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 정답이 없는 질문은, 그건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 있죠.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찬성 반대하느냐 이런 거 있죠. 예. 사형제도 찬성 반대하는데 그거 뭐 정답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의 이유를 잘 말해요.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찬성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해서 하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거 참 보기 싫죠.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형제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 정도만 말하면 사면 되죠. 근데 장제도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는 그 이유를 대서니까 이유를 또 못해요.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평상시 상식이 좀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할 때 그런 그 유형의 문제를 많이 좀 접해야 되겠죠. 예. 정답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양심적 종교 집념으로 인해서 병력 거부하는 부분 이런 것도 그것도 뭐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다 군대를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대체복무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답이 없는 부분은 좀 자기 소신껏 그 이유를 잘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질문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방직에는요 시사와 상식 질문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예. 그게 그 면접위원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면접위원을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면접할 때까지 안 나오고 자기를 돼요. 물론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면접위원들 보통 면접 문제를 맨 출제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앞에 면접들이 쭉 이렇게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앞에 상식도 한 10%쯤 있었구나 하면 최근에 일어난 상식도 몇 개 질문 리스트에 접어요. 근데 우리 시도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정책 질의만 했다 하면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 유형에 따라 다르고 그 대신에 또 새로운 면접위원들이 상식도 좀 외워야 되겠다고 자기가 소식을 또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화되는 상식, 시사 상식 이런 것도 공부를 해두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지역의 특색,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 지자체의 특색, 그 다음에 제일 현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죠. 저는 이제 학생들 면접 지도하게 되면
각 군 시군별로 다 또 다르잖아요. 군수 구청장이 또 하잖아요. 정책을 제가 다 뽑아서 준비해서 다 학교 다 줍니다. 그 우리가 면접비를 받으면 지도해 준 사람 풀코스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학생들 보고도 본인도 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라. 내가 빠뜨린 게 될 줄 모르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시군, 시도의 정책이나 시장, 도지사의 정책 이런 것들 있죠.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지역의 당면 과제 있죠. 예,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수도권 같으면 뭐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지방에는 또 뭐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는 저출산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유행이 많죠. 그 다음에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은 잘 안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있죠. 그런 질문은 안 합니다. 그 질문 냈다가는 시끄러워요. 그런 질문은 안 내고 얼렁뚱땅한 질문을 내겠죠. 예. 그런 거는 너무 민감한 거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직렬, 특수 직렬 있죠. 기술 직렬이란 이런 직렬은 자기 직렬별 질문도 현재 이슈화된 부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건 안 묻습니다. 왜? 전문적인 거 물으면 그때는 그걸 묻는 면접관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필기시험이 다 합격했잖아요. 자기 전공에 간호보건이니 기술 토목 다 했잖아요. 그거 왜 또 묻습니까? 안 묻죠. 단지 그거와 현재 공무원 생활에서 접목될 수 있는 거,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다리가 하나 무너져서 안전사고가 났으면 토목집 같으면 묻겠죠. 다리 공법이라든지 안전하게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묻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코로나 같은 거 2, 3년 있었다 하면 집단 방역 체제에 대해서도 간호나 보건직 같은 데는 물을 수 있겠죠. 그 이슈화된 거, 그런 쪽은 꼭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거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할 때 수준 안 벗어나니까 또 필기시험 치고 한 달 좀 지났다고 해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민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무원 면접에 관해서 오늘 일부로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면접 학원의 실태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면접 준비를 해야 될지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시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